채권. 여기 정리에도 나와 있는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무자가 발행해서 채권자에게 제시하는 장기 증서예요. 즉 어떻게 돈을 갚을지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명시해둔 바가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채무를 발행하면 그걸 국채라 그러는데 국채를 연복리 4%로 3년 후에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그 국채를 가지고 있을 때 3년 뒤에 4%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렇게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그걸 채무자가 러시아죠. 그죠? 채권자는 그 러시아 국채를 산 사람들이 채권자가 되겠어요. 채권자들이 러시아 이자 뭐 되게 비싸게 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뭐 얼마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가 신용도가 낮으면 위험성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채권이 뭐 보통 선진국이 발행하는 뭐 1%대, 2%대가 아니라 꽤 비싼 이자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한 5%, 뭐 6%, 7%? 그래서 채권 이자를 쫙 뭐 매번 정해진 시점에 채권 이자를 받았는데 정작 이제 만기가 다가왔어요. 그 전쟁이 빵 터졌어. 그래서 채권 이자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어떻게 했죠? 우리 지금 달러로는 못 주고 우리 루블화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 그 정해진 룰, 그 채권 이자나 이런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것이 그 거래의 어떤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기면 그거는 디폴트, 채무를 불이행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달러로 이자를 못 주겠다는 거는 이 채권이 어찌 보면 그 쓰레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이자는 그동안 뭐 몇 년간 잘 수익을 얻었지만 원금이 날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이자가 높을수록 채권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채권 이자가 높다. 그리고 이거는 미래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1000달러를 돌려받는 만기 때 1000달러를 돌려받는 채권을 현물 시장에서 팔면은 아주 싸게 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1000달러인데 3년 전이면 그냥 뭐 4%의 어떤 이자율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 3년간의 4% 이자를 갖는 현재 함수를 넣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900 한 뭐 90 얼마 이 정도를 뭐 팔면은 적당한 가격일 텐데 그거보다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더 싸게 판다. 더 싸게.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채권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액면가가 뭐냐? 액면가는 개별 채권의 공시적인 가치이다. 그러니까 채권이 이게 1000불짜리 채권입니다라고 딱 주면 그거는 공식적으로 액면가는 1000불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액면가대로 거래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게 현물 시장에서는 더 싸게 팔릴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채권의 안정성이 담보된 상태로 이 충분히 어떤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채권 가격은 등락을 한다. 그 다음에 만기는 그 채권을 액면가로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1000달러 3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3년이 그 만기인 거예요. 여기서 쓰는 채권 금리라는 거는 그 정한 일정 기간마다 그 액면가에다가 채무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율을 채권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연간 복리 3%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 복리 2%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기간을 나눠서 거기다가 액면가를 그 채권 금리를 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계속 받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채권 투자는 이 할인 현금 흐름 모형을 적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을 가지고 뒤에 다시 엑셀을 가지고 또 실습을 할 텐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을 할 때 이러한 그 약어들을 쓰는데
P는 여기서는 채권의 구입 가격이에요. 우리 P는 그 전에 뭘로 배웠죠? 현재 가치를 배웠죠? 프레젠트 밸류를. 여기서 P를 써요. 왜냐하면 현재 구입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F는 채권의 매각 가격이에요. 이거는 만기가 되면은 채권의 매각 가격은 그냥 액면가예요. P, 채권의 구입 가격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만기까지 계속 들고 가면은 만기 마치 시박 시점에 그거는 1,000원에 1,000달러에 샀으면 1,000달러에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의 매각 가격은 그냥 그 시점에 만기가 된 시점에서는 채권의 구입 가격과 같아진다. 그런데 내가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 중간에 팔고 싶어요. 그때면 채권의 매각 가격이 그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정해지겠죠? 그게 바로 채권의 매각 가격이다. 그러면 나는 이 채권을 그 시점에 얼마에 팔면 손해를 안 보고 팔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채권의 매각 가격을 얼마에 판단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V는 액면가예요. 액면가는 뭐 채권의 구입 가격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액면가가 있고, R은 이자 기간당 채권의 금리다. 단위 기간당 채권의 금리. 그 다음에 I는 이자 기간당 채권의 수익률이다. 채권이 이게 그냥 채권의 정해진 명목 금리 말고 이 채권이 가격이 등락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N은 채권 보유자가 이자를 받는 횟수. 뭐 1년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이고 3년이면 N은 3이 되겠죠. 근데 1년에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받고 3년이면 N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 이거 VR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A를 앞선 시간에서 뭘로 주로 배웠죠? 누구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교반장 한번 대답해볼까? 페이먼트입니다. 그렇지. 야, 박수. 안 보이지만 박수. 그렇지. 페이먼트. 적금. 그 다음에 월 불이백. 또 균일 급수. 뭐냐? 주석? 김영환이 주석 달기 요청했어? 이게 뭐지 이게? 일단 승인해 줄게. 아,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유, 역시 생도들 나보다 더 이 MZ 세대라 멀티미디어에 더 잘 줬네. 이렇게. 야, 계속 요청하면은 이게 야, 야, 야. 여기 막 쓰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지울게. 다른 사람들이 주석을 자기 하면은 본인이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요. A는 그래서 매 이자 기간 받는 이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받는다 그러면은 연복리 12%, 분기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3% 되겠죠. 분기 이자 3%. 그래서 3%에 뭐 1,000달러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VR은 1,000달러에 3%면 30달러, 그죠? 30달러가 VR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러한 PF, VR, INA를 가지고 내가 구하고 싶은 F를 구하기도 하고 또는 뭐 채권 이자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다룰 일이 있을까요? 딱 들었을 때는 국채, 이거 나와는 좀 무관한 일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맞닥뜨려요, 사실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새 차, 신차를 사게 되면은 국채를 총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7%다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70만 원을 사야 돼요, 채권을. 그 채권을 사는데 채권 액면 가격이 저 채권 그 금리가 뭐 연복리 3%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10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굉장히 장기 채권을 팔아요. 왜? 그게 뭐 단기라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 채권을 다시 이렇게 회수해 가겠죠, 그죠? 뭐 꼭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 채권을 보유하면 국가로서는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그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샀을 때라든가 이런 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 기간이 만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10년 동안 이 채권을 들고 있다가 10년 뒤에 내가 내 인간해가지고 10년 뒤에 뭐예요? 그러면 대위냐 소령이냐? 소령쯤 되겠나? 대위 말년차 그때 돼서 이거를 3% 이자의 복리로 뭐 복리일 수도 있고 단리일 수도 있는데 그걸 돌려받을까? 그러지 말고 그냥 저기 현금으로 받자.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채권을 할인해서 사가요. 내가 70만 원씩 사야 되는데 70만 원짜리 채권을 그 사람한테 주면은 예를 들면 뭐 60만 원 아니면 50 몇만 원 이렇게 그 사람이 사갑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살 때 채권을 구매하면 오히려 그 할인을 하면서 그 할인된 금액만큼 그 비용으로 지출이 돼요. 70만 원을 70만 원짜리 채권을 샀다 그러면 뭐 한 3, 4만 원 이렇게 그냥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내가 이 70만 원을 얼마에 지금 팔면은 손해가 아닐까?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요 정도 가격에 팔면은 뭐 손해는 안 보겠다. 그러면은 파는 거고 아니야 이 정도 저기 이율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준다면은 나한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야. 나는 이거 팔지 말고 보유하겠다. 그럼 보유해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한 성향이 80% 이상은 대부분 다 할인해서 팔아요. 근데 일부 고객들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을 이렇게 사서 취득세를 낼 때 아파트를 등록을 할 때, 그 등록을 하게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를 하게 될 때, 여기 또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국채를 얼마 몇 퍼센트 이렇게 사라고 강제를 해요. 그건 꽤 비싸요. 여러분 집이 뭐 요즘에 꽤 비싸잖아요. 그죠? 뭐 그냥 그 청약 주택을 기준으로 한 5억이라 그러면 5억짜리를 등기를 치려면 채권을 한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의 채권을 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서 아마 7년 아니면 또 10년 또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그 이익을 볼 것이냐, 그 금리에 따라서 이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야, 이 돈을 또 그러면은 아파트 그 분양 받느라고 돈도 많이 넣었는데 이 돈 더 넣기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할인 받자. 그래서 할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할인 받는다. 그래요. 이렇게 채권 문제 요소는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그 구성이 되어 그러면은 이 P 채권의 구입 가격 이 액면가가 있고 그 액면가가 있는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처음일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채권을 구입하는 가격은 얼마가 적당하느냐 하는 계산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뜯어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뭐 내가 바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 앞에 건 뭘까? 뒤에 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여기 나와 있는 연산 개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박수! 잘했어. 아유, 발표 점수에 1차 과제 발표 점수 1점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액면 가격이 미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 그 시점을 놓고 현재로 당겼을 때 그 현재 가치에다가 더하기 그 매번 발생하는 이자의 합계. 앞으로 내가 이제 몇 번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를 합계를 했을 때 이게 내가 최소한 이 정도 가치는 있어야 내가 이거를 산다. 이거보다 더 싸면 산다. 이거보다 비싸면 살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 교재 102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